네, 경제시그널 조연선입니다. 그간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씻을 일만 남았을까요? 중동 정세가 급격한 긴장에서 이제 한 발 한 발 물러나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의 기둥이죠. 반도체에서는 신고가 소식도 오랜만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게 또 다른 시작일지 이 포트폴리오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확 오르지도 않고 확 내리지도 않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나스닥이 12일째 올랐고, 음. 우리 코스피도 얼마 전에 5,050이었거든요. 그쵸. 지금 6,200이에요. 뭐 며칠 안 지났어요. 진짜 며칠 안 네, 됐잖아요. 네, 너무 이제 빠르게 올라왔고, 음. 또 전고점이 6,300이니까 네. 좀 쉴 때 됐죠, 사실은. 근데 음. 이제 언젠간 쉬는 거는 당연해요. 네. 근데 그 쉬는 과정이 되게 좋아야 돼요. 이게 막 무너지면 안 되고, 적절하게 좀 조정을 좀, 거래량도 좀 줄면서. 근데 오늘 그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조정 보면서 오히려 더 잘 됐다. 긍정 신호로 예, 보네요. 이게 그렇다고 뭐, 이게 너무 힘을 내가지고 6,300 넘어서 네. 과열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이 계단식으로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둘 게, 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이제 이란의 어떤 협상이 아직 시작이 안 됐잖아요. 2차 협상 한다고는 하는데, 네. 되게 뭐 좋은 얘기들도 나오지만, 뭐 사실 1차 협상도 잘 안 됐기 때문에 해야 2차, 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다행히 뭐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또 휴전에 네. 합의했으니까 가능성은 높아요. 이제 이번에 합의 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러나 여전히 뭐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가 그쵸. 돼 있고 하니까 네. 그런 걸 본다면 이제 이렇게 이미 올라온 상황에선 반영을 한 거잖아요. 잘 될 거를.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여기서 공격적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좀 다음 주 확인은 해보자. 이걸 좀 느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시장이 약간 이제 숨고르기 들어갔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2의 박차를 좀 가하려면 지금 중동 정세 이슈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결정적이긴 하겠죠? 남은 것 중에서는. 그걸 풀어줘야죠. 그쵸? 뭐 이렇게 적게 다니더라도 네. 푸는 것과 막고 있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좀 풀어주는 신호가 나오는 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저도 이제 그 느낀 게 뭐냐면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할수록 이게 뭐가 막히면 무슨 짓을 해서든 루트를 찾아요. 그니까요. 그게 좀 기적의 길. 뭐 그래서 뭐 저기 사우디 우회해서 가는 그쵸, 것도 예. 있고, 특히 미국이 그 공백을 좀 메꿨더라고요. 수출 엄청 하더라고요. 원유 그러니까요. 수출을. 예, 예. 그래서 미국의 그 파나마 운하 쪽 있잖아요. 네. 여기 뭐 선박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거기 막혀 있대요. 지금 거기가 병목 현상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뭐냐면은 그 호르무즈가 처음 막혔을 때는 이게 대안 없다. 그렇죠. 다 그랬는데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놓고 보니까 어느 정도는 대안을 찾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혀도 시장에서 이렇게 충격을 덜 받는 거죠. 처음에는 다 충격받았잖아요. 그쵸. 진짜 이거 세상 시장도 끝났다. 많이 흔들리고. 예. 근데 이제 그런 대체제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빠르게 좀 회복이 됐던 것도 저는 그건데, 그래도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걸 좀 종지부 찍어준다면 이제 우리가 신고가 가는데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상태로 이제 신고가가 나면 계속 좀 뭔가 찝찝하죠, 사실은. 그럼 이번 주가 좀 그런 케이스예요. 왜냐면 사실 이번 주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뭐를 뭐 발표했거나 이러진 그런 건 않았었거든요. 없었죠. 예. 근데 신고가가 오랜만에 나왔고 그런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지금? 근데 이제 하이닉스나 우리나라 또 이게 주식시장이 또 강했던 이유는 사실 또 이건 전쟁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좀 무관하게 이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네. 받죠. 빅테크들이 투자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받았고,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놀라운 실적을 냈는데, 네. 당연히 하이닉스는 그 다음에 더 좋은 실적, 그러니까 좀 좋은 실적 내지 않겠냐. 네. 라는 기대감. 또 사실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더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하이닉스가 이번에 신고가까지 좀 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좀 하이닉스가 또 그 호재가 있었죠. 미국의 상장. 미국 그쵸. ADR 상장한다는. 그럼 이건 또 삼성과는 좀 다른 호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다 보니까 조금 더 좀 빠르게 좀 돌파한 거 아닌가. 그리고 삼성은 좀 약간의 좀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파업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성과급. 또 그렇죠. 네, 그게 해결이 좀 아직은 안 생각보다는 됐어요.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냥 하이닉스 하자.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도 좀 음. 감지가 됐던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두 회사가 옛날에는 좀 달랐죠. HBM 그쵸. 관련해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큰 차이를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연동돼서 가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어쨌든 그 이제 이번 달 말에 네. 주요 빅테크가 다 실적 발표 그쵸. 들어가요. 다음 주 하이닉스도 예, 있고요. 그래서 그 실적에서
그 갑자기 어느 한 회사가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손들면 안 돼요. 어쨌든 AI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저는 할 거로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게 클로드죠. 네, 엔트로피. 그쵸. 그거 네. 많이들 쓰시는데 걔 요새 좀 이렇게 자꾸 버벅대나 봐요. 어... 근데 이건 주가엔 되게 좋은 거예요. 왜요? 버벅댄다? 네. 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아, 컴퓨팅 용량을 그 신호가 늘려야 돼. 되는군요. 예, 이게 이제 너무 원활하게 돌아가면 전 너무 단순하게 고장났나 이 생각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컴퓨팅 용량이 사용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 개발 여지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더 시장에. AI 네. 이 인프라를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엔트로픽이 용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수요는 폭발하니까. 그러면 이건 엔비디아한테도 좋고, 그렇죠. 특히 아마존한테 되게 좋대요. 아마존 칩을 쓴대요. 엔트로픽이 주로. 네. 그 아마존한테도 좋고, 거기 들어가는 HBM, 메모리, 그쵸. 뭐 우리 거 쓸 거니까. 결국에는. 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어쨌든 지금 뭐 하이닉스 저는 신고가 난 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0만 원도 이제 뚫었잖아요. 116만 원까지도 가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약간 쭉 몰아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실적 발표가 있어서 기대감도 반영이 됐을 테고. 네. 근데 일단은 어쨌든 지금 올라와서 약간의 숨고르긴 할 겁니다. 네. 한 번은. 네, 한 번은 하겠지만 물론 또 이게 실적 발표 잘 나올 것 같아요. 나오고도 물론 이제 흔히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하루는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이번에 보면 네덜란드 ASML이라는 반도체 장비 TSMC도 발표 그렇게 실적 좋은데 빠지더라고요. 오, 오히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차익 매물도 좀 나와요. 근데 원래 또 실적이 삼성도 이번 해가 좀 특이했고 늘 기대감이 올랐다가 실적 나오면 좀 빠지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미리 또 선반영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좀 단기적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적이 잘 나와서 앞으로 전망이 더 좋은데 단지 많이 올라서 빠진 거면 그건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불편해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아직도 SK하이닉스는 PER이 뭐 5배 밖에 안 되고, 네. 지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잖아요. 그쵸. 실적이. 올해 좋고 내년 꺾이면은 사실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하이닉스는 기회를 계속 준다면 저는 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뭐 숨고르기는 감안은 할 필요는 있다. 그럼 다음 그렇게 주 보고 중에 있어요. 숨고르기 한번 올 수도 있으려나요? 실적 나오기 전에?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분명한 건 이제는 사실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시장이 거의 전쟁에 집중이 됐다면 네. 이제는 말씀대로 진짜 실적에 좀 눈이 돌리는 것 같거든요, 네. 눈길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 또 약간 걱정거리도 미리 알고 있으면 좀 좋기는 하잖아요. 지금 하이닉스에서 좀 요 하락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은 뭐가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당장 만약에 나올 만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이란과 미국 협상이 잘 안 돼서 지정학적 리스크죠, 뭐 그게. 그러니까 직접적인 거 말고. 네, 직접적으로는 제일 만약에 하이닉스 주가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건 이제 AI에서 뭔가 상처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예상 못한 투자가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네, 소음이 생기는 건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이제 빅테크가 올해 얼마 정도 예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투자 규모가 예상보다 좀 미진하거나 그러면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하나가 되겠지만, 근데 지금은 AI 쪽에서는 딱히 뭐 우리가 근시일 내로 악재가 나올 만한 건 뭐 없고, 아까 말씀드린 엔트로픽도 그렇고 많은 AI 기업들이 지금 용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계속 늘려야 되거든요. 수요가 지금 계속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공급은 또 없어요. TSMC도 이번에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예, 근데 공장 짓는데 몇 년 걸리니까. 그래서 그 수요라는 게 또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이 신문기사 이렇게 보시면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이 기술주 이제 임원진이나 지난주에는 또 누구죠? 그 오픈 AI의 CFO가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삼성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왜 오겠어요? 그냥 오지 이유가 않아요. 있죠. 예. 이 매물이 좀 달라는 얘기죠. 예. 왜 고위급 임원이 와야 될 정도예요, 지금. 그쵸. 예전엔 사실 실무자급이 실무자가 오거나 왔는데 했는데 와서 이 정도면. 왜냐하면 3개월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한 3년에서 5년짜리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걸 결정을 하려면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는 거죠, 지금. 예전에 AMD의 이사수도 온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AI 쪽에서 뭔가 이슈가 생겨서 빠질 거는 잘 안 보이고, 결론은 그거죠. 이제 그 매크로죠.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쪽에서 뭔가 문제 생길 때 뭐
그래서 지금은 나올 만한 악재는 뭐 협상이 잘 안 되는 거 정도, 뭐 그 정도 아닌가 싶긴 어쩔 수 합니다. 없네요. 네. 그럼 삼성 하이닉스에 있어서 이제 계속 어쨌든 이 공급량도 채워야 되고 그 다음 스텝도 사실은 미리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네.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뭐 기술적, 사업적으로 봤을 때 해야 할 부분들은 뭐가 남아 있어요? 근데 아니 지금은 할 거는 뭐냐면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이제 제일 이제 그 무서운 건 사실 그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중국이 추격하는 거죠. 아, 그쵸. 그건 방식 못하죠. 네, 그건데 아직은 5년 정도 격차가 있고 다행인 건 미국이 중국의 장비 수출을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절대 못해요, 그러면. 그쵸.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은 격차가 이렇게 미국이 또 이걸 벌려줬잖아요. 어쨌든 그럴 때 계속 기술 개발해서 지금 잘 본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죠. 그게 네, 좀 맞아요. 무서워요. 네. 맞아요. 삼성전자가 예전에 HBM 돈 안 된다고 등한시했다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너무 이제야 사실 자리 잡은 거잖아요. 이제 자리 잡은 거지. 뭐 네. 하이닉스 완전 역전당하고. 근데 이 생각도 해요. 그때니까 이 정도 걸렸지 지금 벌어지면은 뭐 이건, 사실상 이제 어려울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해야 될 게 HBM4도 이제 나오겠지만 4, 2, 5까지도 그게 막대한 돈이 들어도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HBM4, 5 할 때 그 만약에 그 이제 이제 중국 기업들이 HBM3 해도 이제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술에 대한 투자, 돈이 안 된다고 해도 그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그 부분이 저는 일단은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공급을 안 늘릴 수는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지금이 호황이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네. 공급은 적고 이렇게 이 살려는 사람들은 많다 보니까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인데, 이 관계도 되게 잘 성립해야 되는 게, 너무 이제 이익률이 좀 높잖아요. 이걸 이제 즐기기 위해서 그냥 너무 고자세로만 계속 나가면 그건 또 안 되죠. 저기 빅테크들 입장에서 되게 이제 나중에 이게 빈정이 상해버리면 안 빈정이 상할 되잖아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번에 되게 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3년에서 5년 계약하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죠. 아니 3년 계약을 하면 아니 앞으로 반도체가 더 오를 텐데 그거 이제 못 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사실 빅테크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들도 이 비싼 가격, 지금도 비싸요 사실. 그렇죠. 이 비싼 가격에 내가 3년 계약하겠다는데 그걸 안 받아주고 우리 분기로 그럼 계속 말아 가자. 이러면 우리 손해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3년 묶어주면 이 높은 가격의 이익률이 또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건 이제 커뮤니케이션 잘 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의 핵심 고객은 M7이죠. 그렇죠. M7이 안 사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장기적으로 이익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러니까 결국 TSMC처럼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진짜 TSMC처럼 되기 위해서 굉장히 예민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심해야 될 때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공급도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그래도 어쨌든 공급은 이제 27년 하반기나 28년부터 늘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공장 다 증설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 늘어나는 건 되지만,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공급이 늘어도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엄청난 하락 사이클로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적절하게 공급을 늘릴 땐 또 늘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스케줄대로 잘 해준다면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인데 뭐 좋다라는 거는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호재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상장. 이번에 뭐 오류거래 상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구체적인 건 잡히지 않았다는 게 하이닉스 측 설명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언급된 게 발행 규모만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원 정도 되던데, 액수를 떠나서 이 상장한다는 자체도 기업의 가치를 다시 한번 또 재평가받는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장을 하면 뭐가 좋냐면, 일단 이번에 근데 ADR 상장하면 이제 자사주 그때 소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신주 발행하니까 이게 희석이 돼요. 이건 안 좋죠, 사실은.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어쨌든 발행을 하면 외국인들, 미국 사람들이 사겠죠, 직접. 그래서 미국인들도 아마 그런 심정일 거예요. 아, 난 마이크론보다 하이닉스 사고 싶은데 훨씬 좋은데 더 싸잖아요. 그쵸. 근데 못 사요. 이게 우리나라 계좌 투기도 너무 힘들고 이게 규제가 좀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게 상장을 하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들어가고 미국 개인 투자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확실히 또 미국 증시가 우리보다 밸류를 더 높게 받으니까 그거는 저는 당연히 그런 부분은 또 호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상장은 저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SK 하이닉스 측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신주 발행을 하는 대신에 네. 이제 만약에 발행해서 외국인들이 사게 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신주 발행한 만큼 이렇게 투자금을 받게 되는데 그 돈을 이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뭐 그 돈 가지고 다시 자사주를 매입해도 되고 소각한 다음에 아니면 배당을 줘도 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 같아요. 그러면 선순환이네요. 네, 그러면 뭐 그러면 이제 희석되는 게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것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나쁜 쪽으로는 쓰진 않겠지만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돈 잘 버니까 저는 뭐 지금 투자금이 뭐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닉스가 올해만 뭐 200조 넘게 벌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 돈을 받아서 어쨌든 또 그렇게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SK 하이닉스에 대한 또 인식도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최태원 회장이 옛날부터 주가 관리 되게 좀 많이 좀 신경 쓰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니까 지금 하이닉스 또 주주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런 걸 요구하시더라고요. 액면 분할 안 하냐. 너무 한 주에 100만 원 너무 못 사겠다. 그쵸.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황제주란 이미지 있잖아요. 100만 원이라는. 그게 너무 어렵게 만든 맞아요. 타이틀이기 근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또 액면 분할하면 그쵸. 막 10만 원 될 수 있으니까 그쵸. 안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걸 본다면 주가 좀 측면에서 또 신경을 쓰시는 분이다 보니까 제 생각엔 뭐 주주환원도 곁들여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ADR 상장은 어쨌든 좀 좋은 점들이 계속 부각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게 흘러가서 그렇게 되면 좋기는 예. 하겠어요. 삼성 얘기 잠깐 하면 또 머스크가 땡큐 삼성전자도 얘기할 만큼 또 이제 그게 그 인사 하나만으로도 좋은 신호가 되긴 네. 하는데 이 정도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뭐 제2의 전성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또 신호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파운드리가 아직은 이게 TSMC만큼 검증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양산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테이프아웃이라 그래서 설계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설계 끝나고 이제 시험용을 만들어야 돼요. 몇 개를 만들어 보고 이제 TSMC랑 삼성 이제 같이 만들겠죠. 그럼 거기서 비교가 또 되겠죠. 누가 더 잘 만드는지도 이게 그리고 머스크가 얘기를 해서 더 눈길이 가게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물론 뭐 TSMC를 아직은 못 쫓아가는 건 맞겠죠. 근데 거기에 필적하는 이제 결과물을 내놓으면 가치 평가가 달라지겠죠. 대량 양산은 내년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AI6 칩은 삼성이 또 단독으로 받았잖아요. 요거는 28년부터 대량 양산 들어가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올해 말에 테이프아웃 네. AI6는 그러면 올해 말에 설계 끝나면 내년에 또 시험 생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AI5부터 잘 만들어 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시험 때에 저는 좀 올랐다. 그래도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의 그 LPU라는 반도체도 어쨌든 네. 이제 그 설계 이제 수주를 따냈고 또 거기다가 작년에 어쨌든 올해 2월에 나왔죠. 나왔던 이제 삼성 갤럭시 폰에 들어간 엑시노스. 네. 요것도 이 성능이 괜찮다는 평가가 있으니까 그것도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어준 거죠. 옛날엔 퀄컴 거 썼는데 그래서 확실히 경쟁력이 예전보다 올라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 AI 칩에도 삼성전자가 정말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죠. 그게 받으면 진짜 탁 탄력 받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좀 결과물이 좀 저는 좀 나올 것 같아서 뭐 기대는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토대로 했을 때 삼성전자도 지금 다시 한번 또 신고가 치고 이럴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파운드리가 아니더라도 메모리만 가지고도 그러니까요. 뭐 여전히 싸요. 네, 사실은 싸기 때문에. 근데 여기 파운드리까지 가면 더 좋죠, 사실은. 뭐 TSMC랑 한번 해볼만 하다면 이 밸류가 당연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아직도 이 삼성전자를 못 믿어 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직 적자예요, 또. 그리고 또 사면서도 아직도. 못 믿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이건 삼성 스스로가 그러니까 HBM도 얼마나 진짜 양치기 소년 같았어요. 그때 정말 뭐 대니 많이 했는데 맞아요. 결국엔 지금 HBM 폰은 또 먼저 들어갔잖아요. 네. 하이닉스보다. 그러니까 삼성의 저력은 있지만 말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결과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의 모멘텀을 예상해 볼 만한 거는 삼성은 아직 없는 거죠. 파운드리 쪽에서는 이제 이건 기대감은 계속 있는데 실제로 나오는 게 이제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간은 지금 당장이에요. 그렇죠. 지금 뭔가 나오길 right 원하는데 now. 네. 근데 기사에도 나와 있거든요. 본격적인 생산은 내년이에요. 올해는 시험 생산. 네. 그러니까 이제 시험 생산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장기 투자하면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내 뭐 투자들이 오늘 원한다고 갑자기 삼성전자 저희 직원들이 밤새가지고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거는 말도 안 된 얘기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투자자와 회사의 타임라인의 시차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시고 이 기업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이제 또다시 목표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어떠세요? 어느 선까지는 현실적인 선이다. 저는 이제 40만 원대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막 200만 하이닉스 원 200 나오잖아요. 예. 근데 뭐 꼭 주가보다도 저는 이제 시가총액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시총이 한 1,400조 가까이 되고 있고 네. 이제 1,300조 좀 넘었죠. 하이닉스가 700조인데 네. 둘이 합쳐서 2,000조잖아요. 근데 TSMC가 2,800조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그 6,000조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엔비디아가 1년에 한 300조 벌고요. 그리고 TSMC가 100조 버는데 네.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치면 500조예요. 둘이 훨씬 많이 버는데 시총은 그러네요. 합쳐서 더 낮으니까. 어. 그래서 그거 생각한다면 여기서 저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이익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최소한 50% 이상의 상승 여력은 저는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네. 조건은 그거예요. 이 이익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유지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마지막 좀 뭐 숙제가 되겠지만 뭐 내년까지 올해보다 내년을 더 좋게 보더라고요. 올해 500조, 내년에 많게는 두 회사 합쳐서 700조, 800조 이렇게 나오니까 그 조건만 뭐 이상 없으면 뭐 아직은 더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오늘 블랙록 그 최고 투자 전략가가 그 한국의 어떤 그 쇼핑 리스트 2위로 꼽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거는 이제 블랙록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건스탠리였나 JP 모건이었나 거기서 신흥국에서 이제 1등이 됐대요. 근데 보통 이게 1년 1등이 되면 7년 간대요. 7년이요? 그 우위가. 과거에도 그랬대요. 과거에 그냥 때, 일시적으로 때. 끝나질 네. 않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왜 1등이냐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시대가 바뀌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게 탈세가되고 공급망을 꾸려야 되거든요. 각 이제 나라들이 제조업 공급망 꾸려야죠. 방산 공급망도 꾸려야 되고 에너지 공급망 이거 다 꾸려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하면 좋은데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파트너에서 누가 봐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만약에 모든 게 결정되면 당연히 다 중국하고 손잡습니다. 중국이 제일 싸고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여기에 안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은 일단 손을 안 잡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안 잡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 안보가 들어가면요 가격이 중요하진 않아요. 자기 파트너가 일단 잘하고 동맹국이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조건에 유일하게 부합하는 국가가 일본도 있겠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제조업이 좀 떨어져요. 경쟁력이. 아무래도 예, 네. 우리는 다방면에 다 잘하죠. 그래서 유일하게 경쟁하는 국가가 중국과 한국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국이 딱 어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제조업 시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논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흥국 쇼핑 리스트 1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정부가 바뀌었죠. 그 밸류업을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이번에 뭐 중복 상장도 금지시키겠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진짜 투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밸류업을 해줘요. 끝없이 하니까 이것도 당연히 미국이나 뭐 외국 투자들이 봤을 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기죠. 그렇죠. 예.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신흥국 어딜 봐도 지금 시대에는 딱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중동 리스크 자체가 강경한 거에서 이제 풀어나가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번 계기로 보지 말아야 되는 섹터, 그러니까 이제는 안 봐도 되는 섹터, 요렇게 새롭게 오른 섹터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중동 수혜 섹터 중에서는 단지 유가가 올라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들 있잖아요. 뭐 그런 그렇죠. 것들은 뭐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원유값이 지금 오르긴 했지만 예전보다 올랐지만 어쨌든 원유도 좀 피크아웃 했잖아요. 네. 115달러까지 갔다 지금 95달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면 유가 더 떨어지겠죠. 네. 계속 흘러내리니까 모멘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번 이제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뭐 원유값이나 이런 아니면 뭐 다른 뭐 이 가격이 올라서 네. 예, 이 수혜를 좀 받았던 그런 어떤 기업들은 뭐 저는 좀 오히려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중동 리스크 때문에 올랐지만 구조적으로 계속 좋아지는 또 업종도 있단 말이에요. 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뭐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네, 재생에너지나 방산. 음. 이게 만약에 이란하고 이런 미국과 이제 관계가 개선돼서
이번 중동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해보면 그렇다고 무기 안 살 건가요? 지금 그렇죠. 이 미사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사일도 너무 부족하고 대체 에너지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중동에서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이게 끝나면 오히려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재정비를 해가지고 이쪽 대체 에너지나 방산 투자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기존보다. 그래서 더 명확한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중동 수혜 섹터 중에 반짝 그냥 어떤 가격 때문에 그냥 반짝해서 오르는 섹터인지 이 이후의 세상에서 계속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인지 요걸 구분해서 예,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네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해결 국면으로 점점 가가지고 이제 잘 정리가 되면 금리도 다시 인하 추세로 만약 가게 된다면 그동안 어쨌든 좀 주춤했던 바이오나 제약도 다시 볼만한 미래가 오고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렇게 좀 보는데 이게 좀 아시겠지만 삼천당 제약이 이제 쇼크 때문에 그쵸, 조금 이제, 컸어요. 예, 안 좋긴 했지만 제약바이오도 지금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금리 인하 모멘텀 당연히 있을 거고, 다만 이제 물가가 예전보다 높으니까 이 모멘텀을 강하게 받기는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물가가 같이 받쳐줘야 되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아무리 이번 리스크가 끝나도 호르무즈 해협이 이게 봉쇄가 풀려도 원유값이 이게 영향받는 건 시차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느리게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모멘텀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받긴 좀 쉽진 않고, 다만 이제 좀 이 삼청당 쇼크 때문에 많은 제약바이오가 좀 같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가격 매력이 있는 데다가 정부가 일단 뒤에서 좀 도와주죠. 코스닥 활성화 대책. 네. 요게 끝난 게 지금 전혀 아니고 국민연금도 아마 비중 늘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도 또 이 정부 정책 중에 저번에는 1부제, 2부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코스닥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올해 7월부터 한번 시행할 것 같은데 1,000원짜리 미만 동전주, 네, 요거 뭐 상폐시키겠다. 그러니까 질 좋은 기업들로 좀 바꾸겠다. 이런 이제 정책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좀 욕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냐면 코스피 5천 가니까 바로 다음 달에서 코스닥으로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가니까 좀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야, 그러니까 어쨌든 코스닥을. 오늘은 보니까 뭐 8천 대도 네. 언급되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좀 계속해서 좀 이제 또 육성하려는 좀 분위기는 분명히 있으니까. 네. 그러면 사실 바이오가 안 가고는 코스닥이 그렇죠.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뭐 결국 회복되는 건 좀 시간 문제 아니겠냐. 이렇게 기다리는 보고 있어요. 분들도 많을 거고요. 바이오 네. 제약 같은 건 네, 그렇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번 주에 또 이제 주말이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거든요. 트럼프가 뭐 파키스탄을 간다라는 기회가 된다면 가겠다라는 말까지도 해놨고, 또 다른 이제 또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다음 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면 이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이 그거는 그냥 주인공인데, 게임이 게임 끝난 오버는 거죠. 끝났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 거의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자기가 안 가서 그런 거 아닌가. 뭔가 여진 둔 거 그거를 아닌가. 위해서? 예, 네. 좀 남겨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진짜 간다고 진짜 본인이 직접 SNS 올리면 시장 환호하겠죠. 그렇겠죠. 예,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뭐 그건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시장은 이번 중동 리스크가 끝난다는 걸 다 인지를 하고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다음을 봐야 되겠죠. 결국 끝나긴 하겠죠. 끝나긴 할 텐데, 결국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또 올라가게 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결국엔 지금 반도체가 이끄는 이 상황, 그 다음에 지금 사실 반도체만 가선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뭐 어쨌든 쏠리니까 네. 너무 지금 반도체만 쏠려 그렇다고 있고. 이거를 유지는 시키되 다른 것도 좋게 해야 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실적 시즌이니까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가 우리나라 이제 대표 기업들 다 나와요. 네. 그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발표되는데 제일 중요한 이제 업종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 조선, 방산, 네. 네, 이런 쪽 전력기기 이쪽이 좀 어쨌든 우리나라 이끌었으니까 네. 이들이 예상보다 잘 나와야 되고, 요즘에 좀 꿈틀거리는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죠. 그쵸. 배터리도 리튬 값이 올라서 네. 실적이 잘 나오면 되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반도체 일변도에서 이들이 좀 이렇게 실적으로 뒤를 받쳐주면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 섹터들이 숫자로 이제 증명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좀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포트를 좀 어떻게 변경을 해야 돼요? 이제 국면도 달라졌고 많이 바꾼다면? 근데 일단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전 세계 제일 싼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아요, 저는. 버릴 수는 네, 없네요. 버릴 그쵸? 수가 없어요. 네. 그냥 그건 유지하시면서 이제 좀 뭐 다른 여유 자금이 있으면 뭐 이제 앞으로 실적 좋은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못 올랐던 섹터가 있다면, 그러니까 뭐 최근에 조선주 좀 많이 못 올랐잖아요. 그쵸. 뭐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당연히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되는데 주가가 안 올랐다면 저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뭐 어쨌든 2차 전지도 이제 항상 보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구조적인 상승을 그쵸. 못 네, 했는데 네. 지금 분위기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배터리도 ESS 수요가 워낙 많고 네. 리튬 값이 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본다면 2차 전지도 시장이 저는 좀 네. 분명히 한 축이 좀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이제 기존 주도주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던 섹터들을 좀 한번 이렇게 포트를 일부 편입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ETF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많아지고 너무 투자자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옥석 가리는 거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시거든요. 조심할 부분들이 좀 있어요. ETF 투자에 있어서. 근데 ETF 이게 투자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이제 어떤 게 상장해서 인기 있을 때 초반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걸 그게 따라가게 예, 되니까. 그래서 네. 그때는 잠깐 흥행했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네, 그래서 네. 이번에 뭐 많은 분들이 지난달이었죠. 그 코스닥 액티브 ETF가 나왔는데 네. 첫날 흥행은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20에 30% 빠져버렸어요. 지금 이 가격들이 네. 굉장히 좀 휴유증이 좀 있었죠. 너무 그렇네요. 또 쏠리다 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인기가 있어서 과도하게 좀 이렇게 쏠릴 때 그럴 때는 좀 주의는 하자. 기다리면 또 오거든요. 네. 그걸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은 이게 또 좋은 타이밍이 오는데 사람들 심리가 그게 안 되죠. 안 오늘 안 되죠.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제 내일 안 될 그런 것 같고 맞아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항상 이제 좀 손실 보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거를 좀 적절하게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ETF가 좋은 게 그거죠. 모아가기 되게 좋잖아요. 그쵸. 내가 기업 신경 안 써도 되고 네. 어쨌든 노후 대비하기도 되게 예금처럼. 좋으니까.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ETF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보면 인기 있는 ETF가 뭐뭐 있냐면 코스피 200 ETF가 제일 많이 그런 돼요. 것 같아요. 그거랑 S&P 500. 그 다음에 반도체. 네. 요 세 개가 인기가 제일 많대요. 이거 뭐죠? 대부분 다 퇴직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저축에 다 아,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구나.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포트예요. 근데 그만큼 이건 뭐죠? 결국에 이런 ETF를 사가지고 내가 단타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무조건 장기 모아가는 거죠. 모아야 내 노후 되는 대비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ETF를 투자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수나 이런 것처럼 내가 은퇴 이후를 대비해서 네. 뭐 저축하는 것처럼 모아 가신다면 적립식으로 그냥 꾸준히 하시면 돼요. 이거를 굳이 사고 팔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고 네. 팔고 하다가 오히려 이 반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은퇴 이후를 대비해서 지수형을 모아간다면 그냥 꾸준히 모아가세요. 뭐 빠지면 빠진 대로 사면 되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매달 똑같은 날짜에 네, 사잖아요. 네. 그러시면 되고, 단 이제 뭐 산업이나 그런 뭐 테마형 ETF도 네, 되게 네. 많잖아요. 많죠. 그런 ETF는 난 평생 가져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왜냐면 산업이라는 건 계속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좋은 사이클도 몇 년 후에는 우리가 2차 전지 경험해 봤잖아요. 그 좋은 사이클이 순식간에 또 그쵸. 무너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산업은 너무 이거를 뭐 10년, 20년 가져간다는 생각보다는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사고 팔자. 뭐 오늘 사서 내일 팔자는 게 아니라 뭐 1, 2년 주기로 이렇게 사고 파는 걸 고민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산업 흐름을 보면서 산업을. 해야겠네요. 근데 네. 이런 산업형은 어쨌든 초장기 투자보다는 적절하게 사고 파는 네. 것도 이렇게 한번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이야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